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영편집에서 생물과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노영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합격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제 말처럼 달려야 될 때, 우리 또 말처럼 꾸준히 또 열심히 달려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편입에서 참 많은 수험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인 학교를 합격한 우리 친구 모시고 한번 잠깐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이알로그, 대화편이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 지원 전략, 그 다음에 독백,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편입에서 최고 인기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간 우리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한 이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교 생활은 어떠세요? 학교생활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네, 편입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네.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동기들이랑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네, 저게 맞는 말입니다. 보통 편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편입의 선배님들이 족보를 줘요. 그렇죠? 네, 편입이 편의를 많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편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편입인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시대에서는 편입 선배들이 편입 후배들을 많이 챙겨줍니다. 잊지 마시고. 알겠죠? 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메디칼이라고 하는 게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앞선 바로 위 학년 선배들이 주는 족보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쵸? 네, 상상률의 족보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상 메디칼의 의치한 약수는 다녀본 수험생들만 압니다. 얼마나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지. 얼마나.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얽혀져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챙겨주죠. 네, 챙겨줍니다, 실제로. 편입에게만 주는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저희 때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 현재 그 편입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계셨는데 편입 분들만 따로 보는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입이라고 하는 게 절대 지금 하나의 지금 큰 울타리로 묶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제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간 애들은 저 족보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과 때 들어간 애들은. 안 줘요. 근데 편입 친구들만 또 주는 게 있어요. 그쵸?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편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저게 숨긴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제 느끼셨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우관계? 교육관계를 플러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하면 1등, 제가 5등 안에 들면 그 사람 주변에 무조건 애들이 많이 있고요. 저 밖에서 밑에서 5등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안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거기는 인간관계 이런 거 교육관계도 사실상 필요한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데 편입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장점이 편입만 보는 족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자기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내가 편입으로 했다. 그러니까 편입 그 동아리에 들어간다. 그게 족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정말로 좋은 하나의 메리트예요. 자, 전적대학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볍게 소개해 주시면 우리 또 원광대학교를 지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전적대는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과를 나왔고 네. GPA는 90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익은 980점이었습니다. 그 980 맞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980을 맞았을 때 우리 원광대학교 제발 980을 합격해라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죠? 네, 네. 980은 제발 합격해라. 980까지 딱 끊겼었죠. 그때. 네, 아마.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저랑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얘기했었는데 980이 이제 1차 합격을 해서 됐다 그랬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과였나요? 저 이과였습니다. 그 경영공학과가? 그게 산업공학과였어요. 산업공학과면 이과죠. 경영공학과로 제가 지금 잘못 들어서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산업공학과는 이과고 경영공학과는 문과겠죠. 산업공학과면 이제 이과가 맞습니다. 치대 지원, 치대 정말 좋은 학교죠. 제가 봤을 때도 원광대 또 재밌는 게요. 원광대 치과대학을 한 학기 다녔다가 그걸 바탕으로 경희치대를 갔다가 경희의대를 갔다가 이번에 은혜의대를 들어온 애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국대학교 캠퍼스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GPA가 80점대 초반이었는데 원광치대로 편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많이 배운 거죠. 지금 학교 다니시면. 네네. GPA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경희치대를 보더라고요. 4.3인걸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희치대를 갔다가 경희치대에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경희치대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원광치대에서 요구를 많이 주나 경희치대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이 거기서 또 얘기했겠죠. 근데 원광치대를 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희치대를 갔었고 경희치대를 바탕으로 해서 경희의대를 갔었고 경희의대를 또 스펙으로 해서 인하의대를 올해 들어온 애가 있어요. 올해. 인하대학 교육과대학으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경희의대가 더 좋은데 제가 인하대를 나왔지만 네. 물어본 적이 있죠. 왜 이렇게 인하의대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집이 송도라. 집이 송도라 인하의대를 꼭 오고 싶었다. 송도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광치대에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냥 GPL 잘 따고 그냥 다녀도 되고 그냥 지금 하나의 그 카드를 쥐게 된 거죠. 자, 이제 GPL 잘 따게 돼 있어요, 한 학기에. 네. 잘 따게 돼 있어요. 많이 배웠잖아요. 네네. 솔직히 쉽게 따겠죠. 그럼 GPL 잘 따게 돼 수능보다 훨씬 잘해요. 그럼 훨씬 잘하기 때문에 GPA를 잘 따게 돼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 쥔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내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집 가서 해도 서울 와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로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경희치대를 한번 또 보고 싶다. 경희의대를 보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다. 거기 하나의 카드가 돼요. 그 진짜 장점이에요, 진짜. 그 무조건 4.3은 넘게 돼 있어요. 넘게 돼 있어요. 4.3 넘게 돼 있습니다. 4.3 넘으면 그걸 카드로 해서 중앙의대나 경희의대나 그건 뭐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니까 하는 게 뭐 참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개인의 지금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것은. 편입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원래부터 메디컬 계열에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제가 스펙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영어 점수랑 지필만 봐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원광대가 너무나 좋은 학교 같아요. 원광대학교는 지금 이제 종합 메디컬 대학이에요. 근데 원광대학교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98학번인데 98학번에 갈 때 원광 한의대 같은 데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의학과 열풍이었거든요. 사실은 90년대 한의학과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광치대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원광의대도 종합 메디컬 대학이었어요. 경희대학교가 종합 메디컬 대학이고 또 원광대학교가 종합 메디컬 대학입니다. 저는 분당 서영고를 나왔는데 원광대학교 의과대 간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원광치대, 그 다음에 원광한의대, 원광대 한의학과까지 있는 굉장히 종합 메디컬 대학이죠. 원광대학교는 다른 과가 지면 이제 그 원광 메디컬을 못 받쳐주니까는 상당히 외워서 볼 때는 약간 메디컬은 지금 종합 2위 대학이에요. 메디컬 종합대학 경희대 다음에. 그거는 맞아요. 다른 과가 워낙에 지면 이제 좀 못 따라간다? 메디컬을? 그 정도가 있을 뿐이죠. 경희대가 메디컬, 종합 메디컬 1위고, 경희대에는 다른 과가 조금 그래도 좀 살아있다? 그 정도인데, 원광대학교가 다른 과가 못 따라가는 거죠, 메디컬. 메디컬 자체만 놓고 보면요, 종합 2위가 맞습니다. 본당에서도 원광치대 나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실을 많이 개업해서 하시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됩니다. 굉장히. 그쪽이 굉장히 또 잘하세요. 실제로. 잘하는 선배들이 많아. 원래 이렇게 편입을 공부하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아쉬운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좀 GPA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8이나 99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특별한 무슨 뭐 랩실 경험이 없다. 원광대보다 솔직히 더 열려 있는 학교는 없죠. 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다녀도 되고 자기가 지금 한 학기의 GPA는 분명히 좋게 돼 있으니까 하나의 카드로 쥐고 있어도 되고 그건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제 본인의 선택. 더 넓은 곳으로 원광대학교를 나와도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진짜로 한 번 더 마지막에 공부해 한번 시험 봐도 되고 근데 후자인 애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왜? 공부를 해보면 알죠. 과학 공부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하면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네. 한 번 하면 패턴이 똑같은 걸 알죠. 네. 그냥 과학이 정말 쉽다는 걸 알죠. 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어려워요. 생물도 익숙하기 어렵고 화학은 근데 좀 패턴이 있으니까 편하죠. 화학은 좀 패턴이 있으니까 편한데 생물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하기가 힘들죠. 네. 한 번 익숙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속도로예요. 그 친구들 다 특징이 뭐냐면
좀 공부를 해놓고 한 학기에 들어가서 GPA를 잘 딸 수밖에 없어. 또 학교 내신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학교 내신 문제까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도 다 맞춰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쌓여요. 쌓이니까 이제는 천하무적이에요. 어디 가서 시험 보나.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김영편입에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한 학기만 다녔고 나오잖아요. 그냥 기초학을 지금 하잖아요. 그건 천하무적이에요. 솔직히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시험은 다 통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갖고 있었던 게 그 전에는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였지만 지금 메디컬이 됐단 말이에요. 그 메디컬이 됐으니까 메디컬을 바탕으로 치면 교수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 친구는 분명히 좀 잘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의 경희의대나 지금 현재 중앙의대 이제 올해 볼 건데, 뭐 고대의대도 올해 또 이제 뽑을 거예요. 의과대학에 이제 좀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그 케이스에서는 기존의 메디컬 애들을 많이 뽑아요. 기존의 메디컬. 근데 이제 메디컬이 이제 됐잖아요. 됐으니까 이제 그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에요. 한 학기가 끝나 우선 한 학기는 GPA 잘 따는 것 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기말고사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를 딱히 안 해도 되니까. 공부를 딱히 안 해도 되고 랩실 같은 거는 좀 한두 개 더 붙여버리면 날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영편님에서 공부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신촌 캠퍼스에 노영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마침 집도 가깝고 해서 네. 그래서 현강으로 들었습니다. 네, 신촌 캠퍼스, 김영 캠퍼스를 다녔었습니다. 김영편님에서 공부했던 이유는, 그죠? 김영편에서 공부할 만 했습니까? 저는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재밌긴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학원 오는 날이 네.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재밌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재밌냐, 그래서 재밌어서 상당히 또 이제 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왜 재밌냐면, 원래 좀 재밌어요. 원래 좀 친해지면. 안 친해지면 굉장히 대면대면한 게 맞는데, 안 친해지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솔직히. 안 친해지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이 조금 굉장히 좀 재밌고, 수업 중에 좀 재밌죠. 왜 그런 거냐면, 인터넷 강의를 보는 애들이 좀 외로울까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에요. 좀 인터넷 강의를 보면 공부하다가 외로우니까. 공부할 때 외로웠죠. 네.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네.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습니까? 네. 여자친구 좋아합니까? 네. 여자친구가 이제 매우 좋아하겠네요. 기본 치과 의사는 깔렸으니까. 치과 의사도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개인 능력 차죠. 어떤 분은 연봉 25억, 30억 받는 많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연애지만 자기가 버는 게 25억에서 30억인 분이 있고, 페이 그냥 지금 현재 치과 의사로만 하면은 월급 250에서 300인 분도 있고, 연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한 2, 30억 버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뭐 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메디컬은 다 공통적으로 인류를 할 수 없죠. 정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막 몇십억 벌어버리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일반적인 페이, 그럼 좀 이제 정주가를 받는 거고. 그럼 뭐 치과 의사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페이가를 받으면은 한 서울 시내에서는 보통은 한 300에서 500 사이죠.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개업을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는 무한대로 퍼져요. 예, 무한대의 차이. 그러니까 남한테 밑에서 월급 받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 정규가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자기가 개업을 했을 때는 천차만별의 정답입니다. 예, 실제로 뭐 2, 30억 버는 분들도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에요? 우선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네. 그거는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도 괜찮고 교정도 괜찮고 미용치과도 괜찮고 많이 있죠. 저를 들었던 이유는 뭐 저도 이거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 원광대학교 생물이 워낙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네.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기본은 원래 원광대학교랑 우석대학교랑 충북대학교랑 그런 데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충북대 건양대 그런 데가 난이도가 있죠. 특히 원광대학교는 굉장히 또 인기 학교이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서 영어 점수가 됐다면 그 다음에 시험을 좀 잘 보면은 사실상 그냥 합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약의 장소죠. 원광대학교 같은 케이스는 한마디로 비교를 하라 그러면 많은 지원제 스펙이 아니야 없다. 뭐 학점은행제를 했다.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뭐 지방의 어떤 대학을 다녔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광대학교 들어간 친구 중에 가장 스펙이 좋았을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 좋은 편이죠. 아니요,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해야죠. 친구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상당히 좋은 편에는 들어갈 거예요. 좋은 클래스잖아요. 지금까지 그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원광대학교 그러니까는 하나의 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좀 열려있다 쿨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원광대학교처럼 많은 학교들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게 저는 제가 뭐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험을 커버할 수 있게는 한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확실히 커버를 한다. 편하게 보게는 한다. 공부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선 토익을 한 4달 정도 먼저 공부를 했고, 네. 지필은 1월 달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보통 1월 달에서 했으면 초시였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상 초시라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가 정답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우리 근학생이 GPA만 좋았으면 사실상 경희치대 이런 데도 다 됐을 거예요. 경희치대 된 그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맞거든요. 잘하는 게 맞는데 경희치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GPA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경희치대가 들어가는 애들은 95점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GPA가 넘죠. 그럴 때면 항상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같은 데를 발판 삼아서 자기가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다니면 되고 왜냐면 1년이라는 게 되게 커요. 학교 들어가면 느끼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뭐라 했냐면 1년이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말을 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1억 5천이다 2억이라는 말에 관심이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인하대 온 게 싫었어. 솔직히. 인하대 온 게 싫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지금이야 저는 감지덕지 쪽인데 지금은 진짜 저는 고개 숙이고 감지덕지 쪽이에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든 아저씨니까.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그 친구 같은 케이스는 나이가 어리니까 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만 알 거예요. 본인만 알 거라 그 남들한테 표현하기 좀 그래. 나는 좋은 학교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또 주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만 알 수가 있어요.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하나의 본능이.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형들이 맨날 1년이 1억 5천에서 2억이다. 그게 언제 그랬냐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제가 98학번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5억에서 20억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 정도가 돼요. 그 당시에 인하대 후문에서요. 볶음밥이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인하대 후문에서 볶음밥이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하대 후문은 원래 싸기 때문에 거기서 라면, 계란빵이 100원이었었거든요. 저 때. 근데 지금은 계란빵이 1,500원이에요. 그때. 그게 한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이제 선택이죠.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사실상. 그러니까 초시로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슬럼프는 있었습니까? 크게는 없었는데, 네. 그래도 공부가 좀 하기 싫었을 때는 아침에 달리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네. 그러고 난 후에 좀 상쾌한 네. 상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근육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거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만든 겁니까? 네, 그거 적당한 근육 참 보기 좋네요.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하시면, 군대 가서 이렇게 헬스한 겁니까? 네, 시작했어요. 너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생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빠르게 익숙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초시에 합격하려면. 이것도 딱 선생님 말씀대로 네. 목차 위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무작정으로 외우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을 봐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네. 떠올리기도 되게 어렵고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목차를 우선 익힌 다음에 네. 거기에 좀 살을 붙여 나가니까 네. 그때부터는 좀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들어가서도요. 네. 제일 먼저 방학 때 이번에 여름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할 거 목차를 다 쳐놓으세요. 목차 A4로 한글로 네. 목차로 쳐놓고 안 그러면 요 다음 날에 그 학교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있잖아요. 그걸 A4로 목차로 먼저 치세요. 그 기본서들 있잖아요. 네. 기본서 샀어요?
PDF로 보고 있어요. PDF, 요즘 다 PDF로 하죠. 저희 때도 기본서가 너무 비쌌어요. 사실은 그 과목마다 기본서 다 있죠. 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생물의 캠벨과 생명의 과학 같은 게 실제로 과목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치료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학교 들어가 봐야 제 말이 뭔지 알아요. 학교 들어가봐야 그거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냥 그건 시험 보기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차를 먼저 이렇게 다음 주에 배울 거를 목차를 먼저 A4 같은 데다가 써봐도 괜찮고 쓰는 게 좋으면 한글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타이핑 쳐놓으면 GPA 그냥 만점 맞습니다. 그냥 GPA. 사실 GPA는 잘 보기 편해요. 그렇게만 하면. 사실 GPA는 잘 보기 편한데 머리에 잡념이 없어야 돼요. 잡념이 없어야 되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자면 나는 원광대 치대만 나와서 원광대 치대에서 치의학과 석사, 박사 다 할 거야. 학석박을 다 할 거야. 하려면 원광대 치대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커요. 뭐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싫어해. 세상이 싫어해요. 원광대에서 학사를 한 다음에 석사는 예를 들어서 너는 서울대 치대 석사를 가서 갈 거야. 그거 싫어요. 세상이 싫어. 별로라고 쳐. 그 누구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하는 거냐면 원광대에서 학석박을 다 해야 돼요. 하려면 그래야지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네. 빛이 난다고. 그러면 전북에서 오픈하잖아요. 오픈하면은 아니 원광대학교에서 교수할 수도 있고 근데 치과대는 교수 자리가 작아요. 그거 알죠? 네. 많이 알죠.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치과대학은 교수하기가 되게 힘들어. 치과대 왜 그러냐면 몇 명은 없어. 교수가. 그렇죠? 그렇게 거의 대부분 다 오픈을 해요. 근데 학석박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학석박을 하려면.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학은 지금 현재는 원광대에서 하고 석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경희대에서 해요. 그거는 비추예요. 진짜로 비추라고.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석박을 원광대에서 다 하면 나중에 진짜로 1년에 25억에서 30억씩 가볍게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반드시 학석박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에 갔다 하면은 딱 내놓을 수 있게. 원광대학교 학석박이다. 그러면 그 본인이 굉장히 철학이 있어 보여. 남들이 보일 때. 이 시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학은 여기서 했는데 석은 여기서 하고 박은 여기서 해. 그러면 이거 일부러 지금 학벌을 세탁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런 거 싫어해. 그런 거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철학이 있게 보여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목차도 그렇게 공부를 가지고 하시면 어디든지 철학이 있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쭉쭉 클 거예요. 훨씬. 여자친구 좋겠다. 엄청 선생님이 클 거니까. 하루에 공부 시간 어느 정도씩 했어요? 저는 순수 공부 시간으로 하면 한 8시간, 9시간. 8시간, 9시간이요? 네. 그 잡념 같은 건 안 들었어요? 크게 막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네. 여러분,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잡념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저 같은 케이스는. 잡념이 되게 많아서 자기가 자기 살을 많이 까먹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살을. 잡념이 없죠. 네. 잡념이 없으려면 처음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욕심이 크게 없어야 돼요. 네. 크게 없죠? 네. 욕심이 크게 없으면 저는 알아요. 욕심이 크게 없으면 왜 잡념이 없는 거냐면 욕심이 없으니까 잡념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잡념이 본인이 있다라고 하면요. 먼저 그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상태죠. 지금은 사실상 감지덕지다 이쪽이에요. 욕심이 많게 되면 머리에 잡념이 많게 되고 잡념이 많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더 저보다 많이 다 어릴 건데 그때 하루에 공부 시간을 꾸준히 갖고 자기가 지금 이제 공부를 또 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반드시 머릿속에 잡념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과거에 살다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아쉬운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놓고 그냥 목차는 많이 보시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접근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 달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친동생의 공부 방법을 추천한다면? 노영관 선생님을 네. 수강해라.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떤 과목이라든지 학교에 가셔도 그게 습관화가 되면 다 A프로 맞아요. 다 A프로 맞게 되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생각 없어요. 교수를 하고 싶은 만약에 분들이 있다면 다 A프로 깔면 그냥 교수 됩니다. 그러면 쟤를 만약에 교수 임명을 안 시켜주면 이건 비리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예를 들자면 교수를 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을 때 대표적인 방법은 뭐 총장님하고 친해도 되죠. 그래도 되고 거기 뭐 대빵하고 친해도 됩니다. 뭐 친한 게 예를 들자면 뭐 아빠 친구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나랑 친한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랑 저기 대표 교수랑 친한 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들끼리 뭐 친한 사이? 그러면 될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교수가 되고 싶으면요, 누구도 저 사람이 교수 임명에서 탈락하면은 이건 비리다라고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학일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곧 아시겠지만 실습도면요, 그게 교수들이 주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주는 거라, 그게 너무 그게 좀 그래요. 선배들을 좋게 만나야 된다는 게. 동아리 들었어요? 네. 뭐 들었어요? 봉사 동아리 하나랑 축구 동아리 하고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잘했네. 야구 동아리는 없어요? 야구 동아리는 없어요. 축구 동아리랑 야구 동아리가 선배들의 의리가 좋습니다. 예, 딱 얘기하잖아. 봉사 동아리는 물음표인데 축구 동아리와 야구 동아리 같은 운동부 동아리 형들이 엄청 챙겨요. 실제로. 그 에너제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너제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아리 잘 들어야 돼요. 동아리 아무거나 들었다. 저는 연극부 동아리라 연극만 하는데 형 족보 없어요. 그러면 족보가 뭐야? 밖에 나가서 복식 호흡해. 이런 거였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쓸데없는 것만 계속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형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닥치고 해. 뭐 이거였단 말이에요. 뭐만 족보라도 없으니까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축구 동아리나 야구 동아리 형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기 동아리 후배들 보면 에이플 깔아줘요. 에이플 깔아준다고. 그 레지던트 하는 형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레지던트 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실습 돌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1, 2학년 때는 완전히 자기 능력인데 족보와 자기 능력인데 실습 돌 때는 어떤 선배가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느냐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지금 전국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상 얘가 만약 꽈탑이었다. 걔가 꽈탑이 사실상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뭐가 좋은 거냐면 선배님들하고 친했던 거예요. 선배님들하고 친할 때 예를 들어서 소아과 선배가 딱 사는데 소아과가 8학점이야. 근데 A뿔 줘버려요. 근데 저 애가 싫어. 그러면 막 B 줘버려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면요. 동아리를 좋은 걸 들어야 돼요. 저렇게 축구, 야구, 그 다음에 뭐 중창단 이런 걸 들어야 되고 많은 선배들과 친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목차 위주의 공부법.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치과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있습니까? 어렸을 때 교정을 하면서 네. 치과를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치과 의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계시는데, 외삼촌이 계시는데, 저희 외삼촌이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구강외과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거기 쪽에 치과협회 지금 현재 회장님이세요, 현재 회장님인데, 이게 실한데 원래 육사를 다녔어요. 육사. 네. 육사를 다니셨는데, 79년에 12.6이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육사를 그래서 밀어주셨었잖아요. 12.6 사태가 있기 전에. 육사경제지원학교였는데 그래서 자퇴를 하셨어요, 육사를. 육사를 자퇴를 하신 다음에 N수를 하셔서, N수를 하셔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가셨는데, 그때 가셨던 분들이 지금 별 2개나 3개인데, 많이들 저희 삼촌 부러워한다고 지금. 그때 같이 나갈 걸, 그러면서. 실제로. 치과대학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치과대학이 상당히 지금 광주 봉선동이라는 데서 치과를 하시거든요. 네. 치과를 하세요, 실제. 치과를 봉선동이라는 데서 치과를 하고 계시는데, 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딱 이래요. 삼촌, 치과 조금 뭐 요즘에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 걱정 없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업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재료가 비가 얼마고, 개업을 했을 때, 이게 얼마고, 그 임대료가 얼마고 설명을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얼마를 받으면은 지금 이제 제가 운영이 됩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해준대. 다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다 보기 끄떡거린대.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물음표를 갖는 거지. 설명을 다 해주면 삼촌 오랫동안 치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시더라고요. 지금 산 사가지고 별장 짓고 사십니다. 실제로. 애들 다 유학 보내고. 하나 미국 유학, 하나는 프랑스 유학. 실제로. 그 치과대학도 굉장히 좋죠. 치과대학도. 그 다음에 웃음을 줄 수 있고 또 주변에 어른들을 이빨은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난 치과대학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면 치과대학이 뭐가 제일 좋냐라고 딱 생각을 한다 물어본다면 주변 어른들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어른들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돈보다 한 몇천 배 소중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나 일로 와. 나 이빨 교정해줄게. 일로 와. 너 이빨 이쁘게 해줄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병헌 같은 이렇게 지금 현재 배우들이 밖에 나오면 아주 건치를 웃잖아요.
거기 한 1억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지금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 편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주변 그 식구들을. 저는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치과대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페이가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세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주변의 가족들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언제나 나한테 오면은 뭐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 왜? 사람들이 치과를 잘 안 가거든요. 치과를 잘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물음표가 있어서 그래. 사실은 물음표. 근데 그 물음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원광대 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맨날 앞에서 있었던 지원한 이유는 그죠? 네.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원광대 치대 합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토익 점수. 토익이 필요하죠. 네. 4개월간 어떻게 공부했어요? 토익을? 그냥 문제집 계속 풀면서 네. 그때는 좀 대책 없이 시험만 계속 봤습니다. 시험 몇 번 봤어요? 저는 20번 봤습니다. 20번? 네. 그럼 980 나옵니까?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토익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토익 좀 봐서 저도 제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광대 치대 합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던 것은 영어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원광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제 크리티컬 스킬 그거 좀 추천합니다. 많이. 그다음에 제 MDP 문제집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치과 의사의 목표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정직한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원광대학교에서 학사파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네. 진짜로. 그러면 전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전북 전체에서.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지만 선생님도 성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봉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목표냐. 교수들이 물어봐요, 나중에. 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잘 서야 남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선생님도 잘 돼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반드시 원광대학교 살려면 사실 어느 학교인지는 메디컬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 애들 사이에 그냥 엄마들 사이에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다 이것뿐이죠. 사실 이것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하려면 학석박을 다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럼 남들 눈에 확 띕니다. 진짜로. 앞으로 원광치대를 지원한 김현편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 조언이 있다면? 우선 편입 합격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은 끝까지 하던 대로 계속 공부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광대 치대랄지 원광대 의대, 그 다음에 원광대 한의대, 그 다음에 원광대 약대가 동일 문제로 시험 봅니다. 원광대. 그 원광대랑 우석대, 그 충북대, 그 다음에 지금 건양대, 그렇게 지방에 이제 경성약대,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학교들은 제 크리티컬 스킬 문제집을 꼭 이제 풀고, 그렇게 지금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또 미티트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쵸? 네네. 네, 맞죠. 그 미티트 문제집은 또 청킹 문제집 시즌4로 나오기 때문에 3-4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 미티트 문제집이랑 뭐 치료약들 좀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건양대학교, 충북대학교 이런 데 아주 뭐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올해는 조금 이거 보실 때 의과대학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학교를 보실 때는 제 크리티컬 스킬, 그리고 제 지금 현재 응용 문제집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접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나올 때 진훈도 지금 현재 사실 지금은 매우 감사한데 어릴 땐 진짜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를 왜 왔지?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수험생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디든지 원하는 데 합격할 수 있게 지금 지치지 말고 달릴 때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채찍질 않은 말 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달립시다. 감사합니다.